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오늘은 블랙로그 배당성장 ETF인 DJRO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내용을 URL로 올려놨으니 그 URL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JRO 운용사는 블랙로그로 미국 후 1위 ETF 운용사입니다. DJRO에 대해서 운용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당성장에 초점을 맞춘 미국 주식에 대한 저비용 노출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해오고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다각해당 기업에 접근합니다.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해온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적하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MSCI ESG 등급과 점수입니다. 등급은 A이며 점수는 6.1로 중상위 등급과 중상위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ETF 기본 정보입니다. DJRO 비교군으로 SPLG를 넣어봤습니다. SPLG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유명한 ETF인 스파이의 미니 버전이라 할 수 있는 ETF입니다. DJRO 운영사는 블랙로그로 검토일 기준 미국 1위 운영사입니다. 상장일은 2014년 6월 10일이며 검토일은 2021년 2월 4일입니다. 검토일 기준 매수 비용은 약 45달러이며 운용 비용은 0.08입니다. 관리 중인 자산은 150억 달러이며 평균 스프레드는 0.02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200만 건이며 베타 의수는 0.99입니다. 분배금 수익률은 검토일 기준 약 2.33%였습니다. 추종 인덱스는 모닝스타 US 디비전드 크루스 인덱스이며 관리 종목수는 검토일 기준 394개입니다. DJRO는 좋은 운용 비용과 관리 중인 자산, 평균 스프레드, 평균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DJRO와 SPLG, S&P 500 지수와 DJRO는 거의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S&P 500에 비해 DJRO 언택트 수혜주의 비중이 적어 주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DJRO는 S&P 500만큼의 주가 수익도 얻을 수 있었으며 조금 더 많은 분배금 수익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S&P 500과 DJRO 자체의 주가 수익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서 백테스트로 얼마만큼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특징입니다. 추종 지수는 모닝스타 US 디비전드 크루스 인덱스이며 산출기관은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지수 설명입니다. 5년 이상 배당 성장을 해야 되며 배당 성향이 75%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 니치 및 캐피탈 등의 섹터와 수익이 불안정한 기업을 제외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배당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구성 유니버스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구성 유니버스는 모닝스타 미국 시장지수 지수 증권입니다. 종목수는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 당시의 선택 및 자격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변경은 분기별로 재조정되며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시행됩니다. ETF 보유 종목입니다. 대부분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주는 약 93% 정도 되며 비중 1에서 10위까지를 봤을 때 상위 비중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비중 1에서 10위까지 합이 약 26% 정도이며 비중 1위에서 20위까지 비중 합이 약 42%대입니다. ETF 섹터 비중입니다. 국가 비중은 미국으로 100% 되어 있으며 기술, 금융, 헬스케어 순으로 지금 산업 섹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품 성향입니다. 대형 혼합주구 점수가 제일 높게 되어 있습니다. ETF 수익률입니다. 검토일부터 과거 1년까지 주가 그래프로 DJRO와 QQQQ, DIA, SPID, SPI의 지금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DJRO는 지금 DIA와 지금 거의 비슷한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행 수익률 표입니다. DJRO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들에 비해서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잘 알려진 고배당 ETF인 스파이디나 월배당 ETF인 SPHD보다는 수익률은 좋은 편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배당을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각 $10,000씩을 투자했을 때의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DJRO는 S&P 500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였으며 고배당이나 다우존스 지수 ETF보다 높은 수익을 보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의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DJRO는 S&P 500 지수보다 수익이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DJRO보다 언택트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테크 쪽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ETF 분배금입니다. DJRO는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분배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분배금 성장률을 보면 1년 10%, 3년 13%, 5년 10%입니다. 연속 성장 연수는 6년으로 상장 이후 10%씩 계속 분배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ETF 분배금 비교입니다. DJRO 분배금 성장률에 맞춰서 고배당 ETF들의 분배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은 $10,000이며 2018년 1월 2일 종가로 DJRO는 $35, SPYD는 $38, SPHD는 $43였습니다. 투자금 $10,000로 각각을 매수했을 경우 DJRO는 약 287주, SPYD는 약 266주, SPHD는 약 235주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주당 분배금에 맞춰서 DJRO와 SPYD, SPHD의 지금 지급 금액을 계산해보면 DJRO는 약 $232, SPYD는 약 $430, SPHD는 약 $395였습니다. DJRO가 지금 SPYD나 SPHD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분배금이 더 적었습니다. 같은 분배금을 가지기 위해서는 1년간 10%의 지금 배당 성장이 있었을 것을 가정할 경우 2024년에 DJRO 분배금 지급 금액이 약 $431로 SPYD나 SPHD와 동일해졌습니다. 2018년에 매수를 했으면 약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에 맞춰 SPYD와 SPHD도 약간의 분배금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은 2021년 2월 5일 종가에 매수했을 때의 지금 분배금 수익률입니다. 똑같이 $10,000를 투자했을 때 DJRO는 약 219주, SPYD는 약 286주, SPHD는 약 257주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지금 지급 금액을 대입할 경우에 DJRO 분배금 지급금은 약 $225, SPYD는 약 $466, SPHD는 약 $472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DJRO가 역시 10%씩 분배금을 증가시킨다면 약 7년 정도 지난 후에 SPYD나 SPHD와 같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급률로 봤을 때 당장 이렇게 분배금이 필요하시다면 DJRO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익률을 보면 DJRO는 2018년 1월 2일 종가가 $35, 2021년 1월 4일 종가가 $44였습니다. SPYD와 SPHD는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하지 못했으며 DJRO 연간 상승률은 약 9% 정도였습니다. 2018년에 매수를 해서 2024년에 SPYD나 SPHD와 같은 분배금률을 가질 때 DJRO가 연간 9%씩 계속 상승을 한다면 2024년 예상 주가는 약 $55입니다. SPYD와 SPHD의 후행 수익률표를 참고하면 3년 각 2%, 5년 각 8%와 7%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년, 5년 평균 각 5%와 4%를 대입했을 때 연간 SPYD와 SPHD가 5%, 4%씩 성장을 한다면 2024년 예상 주가는 $37와 $41입니다. DJRO보다 훨씬 낮은 주가를 보여줍니다. 굳이 5%, 4%가 아니라 그 이상 넣어도 DJRO보다 좀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DJRO는 배당과 주가 수익을 모두 잡은 ETF입니다. 당장 배당을 얻기 위해서는 DJRO보다 고배당 상품이 유리하며 후에 고배당과 주가 수익을 동시에 노린다면 DJRO가 조금 더 나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DJRO 출시일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나 목적 등을 잘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